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연 씨가 그린 다양한 스케치를 광고주와 함께 품평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디자인 스케치가 결정되는 건가요? 결정까지는 몇 번의 품평회가 더 필요할 텐데요. 경우의 수를 줄여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분은 어떤 스케치를 마음에 들어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광고주랑 어떤 협의를 하러 오셨습니까? 네, 제가 1차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고요. 그거를 관련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품평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스케치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의뢰하신 제품 디자인 관련해서 스케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지 그에 대해서 품평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조건인 한목적성, 조형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목적성이란 어떤 물건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목적이란 실용상의 목적을 가리키므로 이를 실용성 또는 기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스케치할 때 표현을 해봤고요. 인간이 만든 도구는 단순히 사용의 조건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데요. 조건의 하나로서 미의 문제가 고려됩니다. 여기서 미는 표면에 회화적인 장식을 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색채, 재질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미성은 소비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을 의미합니다. 기존 제품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컨셉 방향은 저런 스타일로 가는 게 저희 분석 작업에서도 이쪽 방향 설정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경제성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말하며 독창성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해 여러 가지 스케치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요. 엔지니어링 검토와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용하면 스케치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 개선하는 그런 스케치 작업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스케치한 것들을 보고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를 하기보다는 좀 더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테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혼자서 체크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보시고 또는 엔지니어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더 디테일하고 효과적인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체크리스트 완료되는 대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2차 품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연 씨 오늘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네. 스케치 품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나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은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디자인할 때 우리가 컨셉 리서치부터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치를 진행하더라도 그 컨셉에 우리가 키워드 도출한 거 이외로 스케치할 때는 다른 쪽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핀트가 벗어나 버리면 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분석해 놓고 분석을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스케치를 반영을 해주면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 계속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해왔잖아요. 네.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핀트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그런 느낌을 표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디자인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네. 디자인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색다른 또 다른 컨셉의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네.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를 구조를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아이디어를 낸 거는 굉장히 아이디에이션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감사합니다. 싶네요. 네. 자, 이제 2차 피드백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올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2차 디자인을 좀 더 충실하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컨셉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클라이언트 만나러 가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조건인 한목적성, 조형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되는데요. 한목적성이란 어떤 물건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란 실용상의 목적을 가리키므로 이를 실용성 또는 기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신미성은 실용성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 봉쇄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참다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소비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말하며 독창성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스케치 디자인은 광고주에게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발전 가능한 안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검토와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구체적 형상화 스케치를 선정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